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 즉 셀프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바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타인을 이끌 수 있는 당신의 잠재력은 전적으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셀프 리더십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당신이 저의 리더라면 저는 당신이 하는 말만 듣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을 이끄는 리더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당신이라는 리더가 절제와 규율이 있는 삶,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한 저의 존경심은 커져갈 것이고 신뢰는 깊어질 것이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절제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뚜렷한 목표나 진실성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을 향한 저의 존경심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신뢰는 약해지고 솔직히 말해 저는 신뢰하거나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들 밑에서 일해봤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명과 존경하는 리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끌 잠재력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끄는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셀프 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을 잘 이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의 리더십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리더십 실천 과제를 정의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리더십에 무엇을 투입할지 결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더십 정체성 확립, 리더십 실천 과제 정해, 그리고 리더십 투입 요소 결정.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정체성을 확립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강연했다면 아마 리더십 실천 과제, 즉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매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먼저 집중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당신의 리더십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 오래전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이던 19살 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제 생애 첫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대 후반의 대학생이 집주인이 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임대인이었죠. 하지만 당시 저는 스스로를 진짜 집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업가인 척 흉내내는 어린애 같았죠. 집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집을 몇 채 더 소유하게 되었고 동시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또다시 흉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 자격도 부족해.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늘 무언가인 척 연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3살에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른, 진짜 부부가 아니라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았죠.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스스로를 주니어 리더, 미래의 리더, 성장 중인 리더, 혹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설픈 리더나 준비 중인 리더 같은 것은 없습니다. 리더십을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은 당신이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리더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리더는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곧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전히 믿고 당신의 일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리더십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직함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리더십은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리더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리더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바뀌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리더라고 여기게 되면 당신은 더 당당하게 서고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며 더 깊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당신은 더 당당하게 섭니다. 스스로를 리더라고 여기면 당신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깊고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혹은 어떤 행운이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주는 축복과 무게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당신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그 책임감이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아침, 오늘 오후처럼 당장의 일에만 몰두할 때 리더인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봅니다. 이번 주 전체를 조망하고 다음 달을 생각하며 분기 전체를 계획합니다. 심지어 2년 후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합니다. 당신은 리더이기 때문에 더 높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더 깊이 마음을 씁니다. 퇴근 후에도 당신의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당신의 열정이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아직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처럼 스스로를 리더, 지망생이나 주니어 리더로 느낀다면 욕실 거울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나는 리더다.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나는 리더다. 메모장에 적어도 좋고 매일 자신에게 보내는 음성 메시지로 녹음해도 좋습니다. 나는 리더다. 리더십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리더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부름받았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다. 이 정체성을 느끼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은 오늘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리더십 실천 과제를 정의하라입니다. 리더십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로서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 이끌기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람을 끄고 더 자고 저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함을 알면서도 몸에 좋은 것보다 맛있는 것을 택합니다.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좋아하는 드라마를 3편 연속으로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역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회의에 들어가면 우리 혼자 대부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버립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긴급한 일들의 아우성에 밀려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성장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잠시 이 오디오를 멈추고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나의 리더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개발해야 하는가? 리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항상 발전해야 합니다.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슛 동작을 연습하고 수비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리더는 항상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발할 영역을 단 하나만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3가지를 고르면 아마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하나를 고르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 결코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리더들만큼 자기 기만에 능한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닫으며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구체적이 되십시오.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의하지 않은 기술은 절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규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규율을 키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율을 말하는 건가요? 하루나 일주일을 계획하는 규율인가요? 아니면 식단을 엄격하게 지키는 규율인가요? 혹은 꾸준히 운동하는 규율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는 감정 조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차분히 대응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하나요? 피드백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대화할 때 너무 직설적이거나 혹은 너무 빙빙 돌려 말하나요? 어떤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꾸준함을 키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꾸준함인가요? 꾸준한 계획 수립, 꾸준한 피드백 제공, 꾸준한 격려,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정리정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 계획을 정리하고 싶나요? 아니면 팀원들의 시간 관리를 돕고 싶나요?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미루고 있나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루나요? 그렇다면 모든 현안에 대한 결정은 목요일 정오까지 내리겠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뛰어난 리더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혹은 너무 통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나요?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팀원들은 성장하지 못하거나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위임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 오디오가 끝나면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개발해야 할 최우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계획이 정해졌다면 4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첫째, 그 목표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간결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핵심 팀원들에게 그 목표를 공유하십시오. 당신에게 책임을 묻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그들에게 교정과 인정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말을 끊는다면 팀원들은 지금 말을 끊으셨어요 라고 지적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잘 해냈을 때는 잘하셨어요 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만나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정의하지 않은 기술은 결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이끌기 위한 2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신의 리더십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리더는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둘째,
당신의 리더십 실천 과제를 정의하십시오. 성장하고 싶은 단 하나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 당신의 리더십에 무엇을 투입할지 결정하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리더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당신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당신의 리더십을 성장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리더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과 리더십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